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주가는 요 부근에서만 계속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주도 주체는 투자 경고를 일부러 유지시킨 겁니다. 일부러. 자, 투격을 일부러 유지시킨 의미는 투경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경 때문에 누른 것이다. 이런 심리로 물량을 뱉지 않는다는 것이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네, 그래서 개인들은 차익 실현하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그냥 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물량의 일부를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제가 요사이 매일 말씀드리는 게 다음 주 이전에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이 주도 세력은 이 수학의 인적 분할에는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할 기간 동안 한 달간의 매매 정지가 있을 텐데 그 매매 정지를 기다려줄 이유도 없고요. 이 주도 세력이 자금은 당연히 많겠죠. 이 자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의 기회비용 낭비도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인적 분할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수학이 신고가 부근인데 이렇게 떨어졌어도 신고가 부근이죠. 근데 굳이 리스크를 떠안아가면서 인적 분할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탈출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주가를 떨어뜨리는 확실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자, 핵심 포인트는 요 해제 요건입니다. 좀 내려서 보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여기를 좀 주목을 하실 텐데, 자, 일단 최초 판단일은 4월 10일이며 그리고 그날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수년하여 판단함. 자,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기준이 하루씩 늘어나는 거죠. 투경 해제 요건이. 자, 근데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의 조건이, 자, 매일매일 하루씩 늘어나는 판단일로부터 이렇게 하루씩 수년하여 판단하죠. 이 판단일이 하루씩 늘어나는 건데 이때부터 일단 1번 5일 전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이나, 두 번째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그리고 세 번째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자, 제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확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했었죠. 이 폭락을 시킨 이유가 주도 주체가 털어먹으려면, 개미들을 털어먹으려면 마지막으로 반등, 급등을 연출해서 수급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주가를 크게 지금 내려놓지 않으면 이 해제 요건이 어긋나 버립니다. 그러면 매매 정지로 투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화되겠죠. 그리고 투심 악화는 수급이 끊기는 길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받아줄 개인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설거지 당할 개인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미리 내려놔야 이 해제 요건 해당 범위 안에서 주가를 폭등시킬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 2, 3번의 해제 요건 모두를 매일매일 계산해 보면 주도 주체가 언제 주가를 폭등시킬지 그리고 언제 빠져나갈지가 파악이 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764-3885로 이수학이라고 간단하게 네 글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깔끔 명료하게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도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늘 그렇듯이 근거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하고 매번 하는 말이지만 이수학의 모든 투자 매력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자, 이 신고가를 달성했었던 밑골이 달린 음봉, 이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들이 차익 실현을 위한 약간의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게 연달아서 오늘 좀 발생을 했는데, 자, 이게 주가를 크게 떨어뜨려 봤을 때 개인들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확인하는 테스트다라는 것이 오늘에 이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와줬기 때문에 입증이 된 겁니다. 자, 보통 이걸 세력의 물량 스트레스 테스트나 뭐 그냥 편하게 물량 테스트라고도 부르는데, 자, 아무튼 거래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지표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포착하고 물량을 일부라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렇다고 또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거래는 절대 속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면은 거래가 이전에 급등세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주도 세력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릴 때 많은 거래, 많은 자금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2거래일 만에 전량을 털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연출할 겁니다. 자, 이때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위에서 털기 위해서 물량 테스트를 했다면 아래에서 올릴 때도 테스트가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자, 이걸 확인하게 되면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겪었던 주도 주체의 차익 실현 흔적이 포착되면 바로 전량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처럼 이 주도 주체의 차익 실현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포착이 된다 하면 바로 전량 매도를 그때는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 투경을 일부러 유지시켰다 이건데, 자, 투경을 일부러 유지시키고 주가를 폭락시키는 이유, 어제 오늘 이렇게 폭락시키는 이유, 일단 투경이 해제되고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투경이 다시 재지정되거나 혹은 뭐 위험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하루 정지가 될 수도 있죠. 자, 즉 시간이 좀 지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시간. 이 수학의 주도 세력도 인적 분할 전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근거들이 이 수학의 탈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잘 대응하면 고점에 팔고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지만 이거 가만히 냅두면 주식시장의 쓴맛을 몸소 겪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꼭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더더욱 인적 분할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물론 조정은 일시적인 거고 일시적인 조정이고 뭐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지만 적어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섹터에서 수급이 빠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뭐 조정의 저점을 찾고 매수하는 것은 좋지만 뭐 주도 주체든 개인이든 뭐 기관이든 외인이든 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적어진다. 수급이 이동한다. 이게 어떤 섹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급이 이동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세력의 이탈도 조금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확실한 힌트를 포착을 했더라도 지금은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수학을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상단에 010-2764-3885로 이 수학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팔아야 되는지 제가 근거와 함께 매도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오늘은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예시로 오늘을 기준으로 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46분, 아직 장중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이 있지만 지금의 주가가 종가라고 가정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주가는 53,300원이고요. 이걸 종가라고 가정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것들을 대입해서 한번 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판단일의 종가, 그러니까 우리가 53,300원으로 가정하기로 했죠. 이 53,300원이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인가, 이걸 물어보는 건데, 5일 전 하나 둘셋넷 종가 48,25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48,250원 60%니까 곱하기 1.6을 하면 되겠죠. 77,200원. 일단 첫 번째, 오늘의 종가는 53,300원이었기 때문에 77,200원에 턱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통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이냐, 이걸 물어보는데 15일 전은 39,100원입니다. 자, 이것보다 100% 상승이면 2배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78,200원. 이것도 택도 없습니다. 두 번째도 통과. 자, 그리고 판단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이거는 이 15일 중에 보시면은 신고가가 여기 있죠. 이날 종가 기준이니까 여기가 신고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5일 중에서 여기만 넘지 않으면 되는데 오늘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기로 했으니까 세 번째 조건도 통과죠. 자, 이러면 투경이 해제되는 겁니다. 자, 즉 급등을 연출하기 위한 작전이다 라는 겁니다. 재미를 꼬시기 위한 사전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런 조건들 때문에 지금 주가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맞아떨어지고 투경 딱지가 떼지면 이제 사람들은 급등을 하더라도 '아 역시 투경 때문에 못 오른 게 맞네. 역시 이수학이야.' 이러면서 주가 쪼끔만 끌어올려 줘도 알아서 개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하고 매수세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폭등하게 되겠죠. 근데 그때 들어오는 개인들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투경을 일부러 유지를 시켰었고 이제는 투경 딱지를 떼려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급등이 연출되고 나서 요 며칠 사이 보고 있는 세력의 테스트를 이제 또 추후에 분봉 단위로 판단해서 매도자를 찾으면, 추후가 아닙니다. 조만간입니다. 분봉 단위로 판단해서 매도자를 찾으면 이제 고점에 팔고 탈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자, 그게 오늘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매일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 뭐 별로 되지도 않는 과거의 데이터에서 뭘 찾으라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거의 데이터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라는 것을 공부를 하죠. 자, 그러듯이 과거의 데이터는 앞으로 있을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수학의 과거 데이터는 우리의 매도 자리를 찾아주는 거고요. 010-2764-3885로 이수학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수학은 지금 수익과 손실,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인적 분할이나 투자 경고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딱 매도를 어디에 해야 되는가, 이거 하나만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수학 매도 후에 기회 비용을 살려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와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종목을 자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핵심 키워드가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대장주를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급등주를 찾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테마가 가장 중요하죠. 이 테마를 찾으려면 세계 경제의 관심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마스크, 그리고 뭐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이런 게 당연히 강세였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습니다. 자, 이때는 곡물과 사료값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자, 이렇게 곡물과 사료 비료가 오르니까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식자재 값이 덩달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건 식자재는 우리가 필수로 소비를 해야 되는, 쓰기 싫어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필수 소비재죠. 그 필수 소비재가 올랐기 때문에 이 값이 오른다는 것은, 사료값과 뭐 식자재 값이 오른다는 것은 관련 수혜주의 매출이 급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곡물과 사료, 여기에 세계 경제에 관심이 몰렸습니다. 수급이 몰렸고요. 그리고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자, 지금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광물을 받으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부 지침을 변경하면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더라도 미국과 이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한다면 너네 그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변경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원자재 가공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일단 2차 전지에는 양극재, 음극재, 동박,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양극재와 전해질은 이미 많은 상승을 했고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양극재와 전해질 관련 대장주들은 이미 상승을 맛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이 변경되고 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양극재와 전해질, 특히 양극재에서 핵심 광물인 리튬 관련주가 강세니까 리튬 가공 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이러면서 리튬 관련주만 부각이 됐지만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후발 주자가 되는 거죠. 양극재 전해질을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2차 전지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얘와 얘는 이미 수혜를 봤다. 그럼 남은 것은 음극재, 동박 분리막이다. 자, 애초에 수혜를 받은 적도 없는데 지금 조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이 조정을 받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와 전해질이죠. 특히 양극재. 그럼 여기서 조정받을 때 기존의 양극재나 뭐 리튬에 들어가던 수급이 지금 이동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딜로 이동을 하겠습니까? 양극재, 동박, 분리막. 자, 물론 아예 다른 섹터 쪽으로도 수급이 이동이 되지만 2차 전지 섹터에는 이미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고 이후로도 160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2차 전지는 잠시 조정을 받을 뿐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자, 그때도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을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많은 물량을 지금 확보해 놓는다면 당연히 큰 돈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CRMA라고도 있습니다. 이건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죠. 자, 이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압도적인 1위가 중국의 CATL인데 인플레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을 한국 기업이 받게 되는 거죠. 한국 기업에게 다시 없을 기회가 됩니다.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지수의 영향을 가장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종목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했습니다. 이 조건은 대장주를 찾는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혹시나 재무상의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 해당 종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이 FTA 체결국에서 그 가공을 하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뒀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010-2764-3885로 종목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수학은 이수학이라고 보내주셔야 이수학 매도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후발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이렇게 종목이라고 보내주셔야 2차 전지 인플레이 감축법 핵심 수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따로 매수가라든가 매도가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수혜 종목입니다. 이수학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정말로 움직이는지 정말 수혜를 받는지 그것만 좀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을 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다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